언제 입주하셨어요? 저는 올해 7월 달에 그때 7월 달에 저 이제 지침 변경 발표하고 그 직후에 네. 인가요? 지금 제가 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은 이제 원래는 보호 종료 아동, 근데 예. 이제 올해 7월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예, 용어가 바뀌었죠. 네. 예.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자립준비 청년 우선 입주를 지원해주는 건설임대 전형으로 들어와 있고요. 이제 그 건설임대 안에는 이제 국민임대와 그리고 행복주택 그리고 이제 영구임대 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국민임대로 들어왔고 이 보증금은 자립준비 청년에 한해서 100만 원만 내고 이제 그 집에 따라서 이제 월세나 이런 것들 조금씩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30만 원씩 지금 내면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이렇게 들어오실 수 있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게 계속 이렇게 늘어가는 추세인가요? 어떤가요? 사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작년부터 올해, 특히 이제 올해부터 굉장히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렇죠. 예. 뭐 대표님께서도 사실 자립준비 청년에 관심이 많으시고 예. 이번에 그 법안 발의했잖아요. 네. 사실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법안 발의 내용으로 돼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탈북 청소년들 이제 자립할 때 그 정도 수준은 우리 저 자립 준비 청년들도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게 합리적인 거죠, 사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법안을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저는 경산에서 왔고요. 멀리서 오셨네요. 네. 지금 현재 소년소녀 가정 전세 임대로 내년 9월이 마지막 계약 기간이라서 네,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전세금을 이제 LH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네, 그리고 현재 월에 한 36,000원 정도의 그 전세금에 대한 이자만 부담을 하고 관리비도 부담을 해서 할머니랑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보호종료 아동 관련 주거 지원 정책으로 또 주거를 알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예. 비교적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은 공급 호수가 절대적인 양이 많진 않지만 다른 지방 지역에 비해서는 전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지방에는 이게 공급이 많이 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좀 체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많은 그 자립준비 청년들이 집을 구할 때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게 막상 퇴소를 한 시점부터 집이 필요한데 그 맞아요. 이제 바로 집을 구하지 못하면 공백기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퇴소 전 미리 뭐 6개월 전이나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시설에서 그래도 그 자립전담 요원이라고 그걸 지원해주는 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게 시설마다 좀 편차가 커요. 그러니까 자립전담 요원이 온전히 그 아이들한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 시설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런 지원을 잘 해주시는데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아이들 한 명 한 명 이렇게 케어를 해주기가 좀 어려운 환경도 있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러면 이제는 그 18세에서 24세까지로 늘어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연령이.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전세 임대로 보통 집을 구하는데 그 집을 구할 때 주인들이 뭔가 이제 이 자립준비 청년 전형으로 집을 구하게 되면 선입견을 갖고 보통 좋은 집을 안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실제 LH 전세 임대로 집을 구할 때 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 많고 포기하는 친구들 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 임대는 소유주가 정부니까 그런 네. 문제가 없는데 네, 맞습니다. 전세 임대는 개인 소유자들이다 보니 또 그런 문제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저도 퇴소 후 이제 LH를 통해서 예. 그거를 2번 정도 지금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다른 요즘에 국가 정책 중에 뭐 중소기업 지출 이런 게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직은 LH 전세에 지원해주는 예. 그런 요건이 너무 조금 까다롭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렇죠. 네. 그걸 찾다가 이게 포기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예. 들고 최근에는 또 전세 매물이 많이 없는 것 같아. 또 문제점이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룹홈이라는 데서 살고 있는데
그 보육시설 나올 때 이어주셔가지고 그냥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아, 몇 분이서 같이 사세요? 지금 5명 정도 돼요. 그 전에 알던 분들은 아니시고. 아니요, 그 보육시설에서 그냥 다 같이 알던 형들이랑 다 같이. 아, 서로 알던 분들끼리. 네. 예. 그러니까 시설마다 그럼 서로 의지가 되겠다. 시설마다 한 법인에서 예. 아동 양육 시설도 운영을 하고 이제 자립생활관이라고 음, 보호 종료가 된 후에도 만 24세까지 이제 생활하면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같이 근데 매년 2,500분 이상 중에서 다 이렇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얻는 분들은 소수 아니겠어요? 네.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이제 그 자립준비 청년 협회나 당사자들끼리도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그런 정보에 대한 교육이나 정보가 전달되지 않으면 사실 맞아요. 이용을 절대 모르면은 못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어려운 분야를 나누는 것 자체가 어폐는 있지만 이제 저 자립 준비 청년분들 이렇게 몇 분 그 전에도 만나 뵈면은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던 주거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직업에 대한 직장 구하는 문제, 그 다음 또 세 번째로는 아무래도 대부분 또 혼자 사시게 되다 보니까 그 심리적인 이런 좀 안정감 이런 것들이 세 가지가 제일 어려움으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보통 전문계가 이제 그 특성화고를 많이 다녀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 진학보다는 고졸 취업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제 본인들이 원해서 고졸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시설 원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좀 아이들의 진로가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래도 자립이라는 걸 하려면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쌓이고 약간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고 좀 예.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고졸 취업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이 보통 들어간 직장에서 1년 이상 버티지 못하고 보통 나와요. 거기서 나오게 되면 더 안 좋은 직장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고 결국은 대학 학위도 없고 전문 자격증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그냥 예, 힘들어지죠. 바로 민원층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설에 이제 왜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고졸 취업을 선택하는 친구들이 많을까 했을 때 역할 모델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선배들이 다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정답인 줄 아는 친구들이 많아요. 주변에서도 또 대학을 가서 안정적으로 공부를 하고 진로를 탐색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친구들에게는 아무래도 기회를 선택하는 폭이 좀 좁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친구들이 시간이 지났을 때 자기의 진로를 뒤늦게 고민을 해서 방황을 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자립 준비 기간을 길게 보고 예.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1년 뒤에, 2년 뒤에 퇴소를 하니까 그때부터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음을 자립 전담 요원이나 시설 선생님들이 그 친구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넌 뭐가 하고 싶어? 넌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같이 해주면은 정말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이루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네. 그런 그 진로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그 시설마다의 격차는 없어질 텐데요. 지금은 그런 게 없나 봐요. 아동권리보장 홈페이지에 보면은 그게 이제 매뉴얼이 갖추어져 예. 있어요. 레디 액션이라 해서 퇴소 전에 매뉴얼은 있구나. 네네. 예. 그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아이들은 그게 와닿지가 않아요. 어리기 예. 때문에 내가 퇴소를 해야 된다는 거 막연히 알고 있고 사실 그냥 시설을 떠나서 10대의 아이들에게 너는 커서 어떤 어른으로서 생활에 자립을 하려 하면은 과연 그 물음에 답을 할 수 있는 친구도 좀 많다고 예.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그런 형식적인 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아이들의 그런 물음을 좀 자주 던져주고 할 수 있는 좀 더 실효성이 있는 매뉴얼이 개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방금 이제 얘기해 준 대로 실질적으로 그 아동관리보장원의 바람기비 서포터즈라는 정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자립 선배
그런 멘토링을 하는 팀이 있긴 있습니다. 어. 근데 이제 실제로 활동하는 인력이 막 20명 현재 30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굉장히 또 자립 종료 청년분들이세요? 네 맞습니다. 당사자들이 네.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소수이다 보니까 20명밖에 안 되면 진짜 그렇네요. 네, 보통 수도권에서 주로 활동을 하게 되고 지방에 이제 가는 인력들은 보통 한 시설에 정말 많이 가면 1년에 2번 아니면 1번 그것도 이제 그 시설의 선생님이 별도로 교육을 신청을 해야 저희가 그 신청을 받고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런 자립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예. 점이 좀 있습니다. 지역하고 이렇게 수도권하고 차이가 나는 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좀 그 퇴소 후에 관리할 수 있는 기관도 없고 체계도 잘 갖춰지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면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텐데 그런 면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속해 있는 자립준비 청년 협회라는 이제 좀 예. 자립을 좀 잘한 선배들이 모여가지고 후배들의 같이 자립을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저희가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아직 정부에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또 저 자체적으로 그렇게 후배들을 도와주는 협회를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정부가 지원을 해야만 되는 게 맞는데 원래 정부가 해야 되는 일 아니겠어요? 네, 사실 뭐 좀 그렇게 그런 지원이 있으면 저희들도 또 사명감을 가지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아직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없어가지고 몸으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진짜 후배들을 위해서 자원봉사 하시는구나. 수도권 쪽이 형편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진짜. 네, 저는 대구 예. 경북에서 경상이라고 자립을 하셨어요. 네, 하고 있는 청년으로서 예.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걸 실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보호종료 아동으로 관련된 제도들이 뭐 찾아봤을 때 지역 대상이 대구 경북은 거의 없거든요. 해당되지도 그래요? 않고 애초에 그런 제도 자체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정보의 접근성도 큰 문제겠지만 지방은 아예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서 많이 이용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서울 지역은 그래도 아름아름 당사자들끼리의 그런 모임들이 있는데 대구 경북은 거의 전무해서 이 이제 뭐 제도가 없다 아니면은 네트워크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변화의 목소리들을 지금 내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데 좀 지역 간에 예산의 문제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되도록 모든 이제 지역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이 비슷하게 지원을 받는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형평성이나 아니면 자립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격차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아니 이 문제까지 지역 격차가 있으면 곤란하죠, 사실.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챙겨야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사실 그 대표적인 일례로 여기 서초구 조은희 구청장님께서 지금 자립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금액은 한 청년당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 지방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500만 원만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10배 차이가 나요. 네. 보통 퇴소하신 후에 한 3, 4년 차 분들이 제일 힘들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물고기를 주기보다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럼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뭐 당장의 목돈이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작 그 사람이 5년 뒤, 10년 뒤 봤을 때 그 자립을 계속 잘하고 있을까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 많은 교육이 필요하고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를 또 일깨워주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야 20년, 30년 뒤에도 밥벌이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퇴소 후 한 4년, 5년 차 예. 그런 심리적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자꾸 한쪽 일을 못하고 이 일을 했다가 저 일을 했다가 예. 자꾸 이게 바꾸게 되니까 생계를 위해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한쪽
분야에 대해 하고 싶은 그런 교육 체계가 좀 예.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채용한 인력도 예. 그렇고, 앞으로 이제 R&D 이런 분야에서도 이제 취업을 해야 되고 경쟁력을 갖추게 되려면 진학을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그때 이제 학업적인 등록금이라든가 이런 게 더 또 부담이 커지고 지원제도는 더 작아지고, 그런 지원도 조금 후배들은 있었으면 좀 더 유용한 친구들을 많이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본인이 있었어요. 의지가 있는 분은 예. 대학교까지가 아니라 대학원까지도 본인이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예, 그냥 그런 게 필요하다는 등록금 거죠. 정도만 예. 지원이 된다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 저희가 보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그 보통 지원 제도의 기준이 보호 종료 5년이라는 보통 기준이 많이 그렇죠. 사용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만 18세에 퇴소하는 친구가 보호 종료 5년 후면 만 23세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예. 24살밖에 안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보호 종료 5년이라는 기한이 아니라 연령으로 규정을 하자. 그런 제도가 한 2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예. 조금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립전담 요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현행 법상 아동복지법 시행령을 보면은 자립전담 요원은 공고사항이고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도에서 120명의 인력을 갖추더라도 그 120명이 각 시설과 그리고 각 가정위탁 같은 경우에는 센터와 아동이 개별적인 관계거든요. 그럼 그 인원들이 그 많은 아이들을 담당을 할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의 진로를 같이 120명은 고민해주고 너무 작죠. 네네. 그렇기 예. 때문에 먼저는 그 공고 사항을 의무로 바꿔서 뭐 시설 뭐 한두 개마다 한 명. 좀 그러니까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네, 의무화로 확충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경계선 지능 장애 보호 종류 청년들도 존재를 하는데, 사실상 지금은 거의 그 친구들이 이런 제도권에서 이용을 할 수 있는 지능적인 부분에서 한계가 있는데, 그런 어려움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 친구들을 위한 제도가 마련이 되면은 또 보호 종류 전체 청년에 대한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친구들도 배제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도적으로 조금 보완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립준비 청년들 중에서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가 시설에서는 막 4년 정도 살았는데 이제 만 18세에 퇴소를 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제도를 못 받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퇴소를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건 그런 좋은 제도가 아무리 많아도 그런 제도를 알려주지 않고 그런 걸 신청하는 법을 모르고, 그리고 이제 합격이 되려면, 선발이 되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선배가 없다, 멘토가 네. 없다.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멘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20대들은 아무리 법적으로는 성인이라고 하지만 고민을 할 때 어른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성인이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20대는 아직까지는 누군가의 이제 멘토가 있으면은 훨씬 더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고 보거든요. 또 대표님께서 예. 청년 멘토시잖아요. 대한민국 대표 청년 멘토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 뭐 대표님 같이 그래도 이렇게 자립준비 청년에 관심이 있으시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으신 예. 분이 자립준비 청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주목을 해주시고 이렇게 자립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유, 그럼요. 관심 예.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더 하실 지난 4년 전에 이제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 그 당시 용어는 자립 종료 아동이었잖아요.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이렇게 다 공약을 다 했었거든요. 그때 누구보다도 먼저 적극적으로 그랬는데, 어쨌든 뭐 늦었지만 불과 석 달 전이지만 정부에서 제가 했던 공약들 중에 일부라도 이제 실시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갈 길들이 멀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의논해서, 마침 최연수 그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이기도 하니까 다시 또 그 아동보호법 개정안을 그렇게 또 낸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이 정도 기준은 되어야 된다. 그것이고, 가능하면 저는 정기국회 때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죠. 이게 서로 여야 간에 서로
치열하게 논의를 해서 이게 결정이 되는 사안이어서요. 계속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도 있지만 또 나중에 돌아가서 또 생각이 나면 전부 좀 모아서 정리해서 네, 주세요. 네. 그러면 또 저희들이 국회의원들이 저 의정 활동하면서 또 이렇게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최현숙 의원님한테 갖다 주시면 예, 바로바로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저희 간담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되게 바쁘신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요. 덕분에 여기 집도 구경하고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예. 오늘 정말 대표님 만난다고 긴장도 많이 하고 기대도 많이 하고 와서 아마 더 말을 못했던 것 같은데 뭐 전혀 긴장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마 정말 큰 동기부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네. 예. 예전에 무릎팍 도사 예. 안철수 대표님 나오시는 거 그때 막 얘기하시는 거 보고 그때부터 조금 되게 관심이 많은 주죠. 근데 진짜 한번 뵙고 싶다 했는데 오늘 진짜 예. 꿈이 이루어지네요. 대표님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예. 아이고, 아니요. 또 멀리서까지 또 다 오셔가지고 예. 네, 그럼 저희 공식적으로 간다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